CS 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이어지는 연휴로 인해서 푹 쉬고 오셨나요? 네, 또다시 달려야 하는 새로운 일주일, 또 9일이 있어서 한 번쯤 쉬었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럼 건강 정보로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활 정보는요, 직장인의 건강을 위한 정보입니다. 컴퓨터 과다 사용, 그리고 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등 육체 증상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장인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 증후군을 예방하고 또 호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서 연관 없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일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5%의 직장인들에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많게는 80%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신적 증후군과 또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신체적 증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고북목 증후군인데요. 눈높이를 지나치게 높게 앉거나 또는 낮은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해서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미시다 보면요, 자세가 습관이 되어 버려서 목이 앞으로 빠져서 이 목뼈에 더 많은 무게가 감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두통과 수면 장애가 동반이 될 수 있고요.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목 디스크나 극막동 통증 증후군 등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어깨와 등을 펴고요, 허리와 고개를 꼿꼿하게 유지하고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거북목 예방에도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니터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화면과 글씨는 되도록이면 크게, 그리고 마우스와 키보드는 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목과 허리의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는 목 통증과 팔손 저림 증상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가슴, 옆구리, 다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행위를 한다면 이런 자세 한다면 생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바른 자세로 일하고 또 5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다음 세 번째로 알려드릴 신체적 증상은요,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손목 보호대 없이 이거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손목 터널이 좁아지고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목을 흔들어주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가 되고요. 컴퓨터 사용 시에도 손목 패드를 사용하고 또 중간중간 손과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고 털어주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도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 증후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증상뿐만이 아니고요, 또 정신적인 증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피로 증후군인데요. 만성피로 증후군은 지속적이고 설명이 되지 않은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각종 감염증, 그리고 일관성 외상 또는 충격, 극심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 등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 외에 다음 중 4가지 증상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요,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만성피로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성피로 증후군 치료는 증상 소실, 기능 회복, 사회 복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와 단계적인 운동이 효과적이고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약물 치료나 영양 보충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5일간 최소 12주간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5에서 15분간 운동을 하다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최대 30분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가는데요. 이때 지나친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 특정 단계에서 피로가 심해지면 피로 증상이 줄어들 때까지 그 이전의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이런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치료법도 있지만요. 또 여기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물론 커피나 홍차, 콜라, 인삼, 마테차, 마황 등과 같은 자극제와 알코올, 또 단맛이 나는 감미료, 동물성 지방, 인공식품 첨가제에 함유된 음식들은 물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내 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렇게 식품들의 성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입니다. 미국 인체영양연구소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요, 칼슘을 많이 섭취한 여성들이 일반적인 여성들에 비해서 월경통이나 수분 정체, 또 피로감과 무기력감 등이 훨씬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에는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은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에게 결핍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육이 탄수화물을 사용 또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데요. 견과류나 다시마 또 현미, 바나나 등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 50에서 60% 이 스태미나와 에너지 개선을 하는 것을 보였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은요, 기름진 생선, 그리고 게, 가재, 계란, 유제품 등이 있고요. 다음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늘리고 심혈관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청어와 연어, 전복, 잉어, 게, 미역 등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사과산입니다. 근육 경련과 통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마그네슘과 함께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DHEA인데요. 스테로이드, 아드레날린,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등 전구 호르몬에 흐르는 젊음 유지, 또 활력, 기억력 향상 등에 도움을 주는 DHEA입니다. 이 DHEA를 높게 유지하려면요,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마 섭취를 하셔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에 들어있는 디오스게닌이라는 성분이요, 체내에서 DHEA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장인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직장 생활로 이번 한 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밥상을 사수하는 것, 그런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체지방계를 만든 기업, 바로 타니타인데요. 헬스케어의 기업이지만 정작 직원들의 건강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직원 식당의 메뉴를 대대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염분, 저칼로리, 저지방 식단
식사를 제공하는 타니타의 직원 식당을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타니타식 직원 식당의 노하우를 국내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한 바로 출장인데요. 저염식단이라고 하면 흔히 환자식이나 맛없는 음식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타니타 직원 식당의 점심시간은요, 매우 활기차고 직원들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타니타 직원 식당의 놀라운 효과는 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 한 끼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것 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85kg이던 직원이 1년 만에 64kg이 되고요. 1년 만에 21kg을 성공한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니타 직원 식당 이야기를 담은 책, 최근요 485만 부를 돌파하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누르고 일본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500일 연속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2011년에는요, 도쿄 마루노우치의 직원 식당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식당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 오전 8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타니타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편의점 도시락이 판매되면서요. 2013년에는 실제로 이 스토리를 구성한 체지방계 타니타의 사원식당이라는 영화가 개봉되는 등 타니타 직원 식당의 붐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다이어트도 절로 되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말하는 타니타식의 식단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밥 한 공기. 타니타 직원 식당에서는 저울 앞에서 무게별 칼로리를 표시해두는 메뉴별 칼로리와 염분 표시 등에 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또 한 끼 식단에서 밥은 100g, 160kca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밥을 먹되 현미가 체질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현미밥을 먹기보다 흰밥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조와 수수 등의 잡곡을 섞어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고기 단백질은 50에서 60%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깨를 활용한 것입니다. 바로 소금을 대신해서 깨를 즐겨 사용하는 건데요. 채소, 무침, 그리고 구운 생선, 또 구운 닭살 등은 깨로 만든 소스에 버무려서 맛을 내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깨는요, 고소한 맛이 진해서 간이 싱거워도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 네 번째는 염분 줄이는 국을 끓이는 건데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다 염분 섭취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국인데요. 국물 요리를 할 때 다시마, 멸치, 새우, 갓소부시, 또 버섯 등 우리 국물에 사용하면 소금, 간장, 짠맛을 내는 조미료를 적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 그리고 마른 새우 버섯 육수, 그리고 북어 대가리 버섯 육수 등 국물을 미리 끓여두고 활용하면 손쉬운데요. 이런 육수에는 자체의 맛과 염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양을 2배로 늘리거나 다양한 향채를 더하면 염분을 더하지 않아도 맛은 더욱 풍부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뜨거울 경우에 우리는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요리 마지막 단계에서 음식이 약간 식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네, 다음 다섯 번째는 샐러드 공식인데요. 보통 샐러드 하면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샐러드 드레싱의 염분의 양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드레싱을 만들 때 설탕, 소금 등의 재료는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올리브유나 발사믹 식초 또는 와인 등의 재료를 활용해서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한국의 장을 활용한 저염 요리법인데요. 우리네 고유 양념장인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간장은 건강에 좋은 발효식품으로 각광을 받지만 반면에 염분의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간장의 염분을 줄이는 간단한 팁들이 있는데요. 먼저 고추장의 경우에는요, 잘 숙성된 토마토를 잘게 다진 다음에 고추장에 버무려서 맛을 내면 고추장의 염분을 조금 낮추고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된장은요, 볶은 콩가루와 물을 적당히 가미해서 된장의 짠맛을 없애고 구수한 맛을 도드라지게 하는 건데요. 세 가지의 재료의 최고의 비율은 1대 1대 1이라고 합니다. 네, 집된장의 짠맛이 도드라지면 검은 콩을 푹 삶은 뒤에 물에 희석해서 같이 달이면 짠맛이 덜해진다고 하죠. 네, 다음은 간장입니다. 집간장이나 일반 시판 간장을 2대 1로 섞은 다음에 향채나 과일 등을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서 양념장으로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저염 식사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김밥의 몸값이 1,000원대로 떨어지면서 김밥의 가치 또한 평가절하되고 있는데요. 그러던 김밥의 반란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값싸고 흔한 김밥을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누가 뭐래도 지금은 핫한 프리미엄 김밥집 5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곳은요, 김밥 한 줄의 힐링인데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한남동 리첸시아 골목에 오픈한 지 2달이 채 안 되는 풋풋한 김밥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요, 장신의 두 남자가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둘은 바로 친구 사이라고 하죠. 한 명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한 명은 요리를 전공했습니다. 키다리 김밥은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낸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김밥집 같지 않은 공간을 원했고 또 그렇게 꾸몄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김밥을 말아야 한다는 셰프의 고집, 당장의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질 좋은 식재료로 프리미엄 김밥을 내놓겠다는 젊은 대표들의 신념이 돋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바른 김밥으로 만들겠어요 라는 집인데요. 이 올고진 선생처럼 존중받는 요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탄생한 바르다 김선생입니다. 바른 언행을 중시했던 옛 선비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김밥집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의지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37개의 매장이 오픈했고요. 이 바르다 김선생은 1,000원짜리로 저평가되고 있는 김밥을 다시금 가치 있는 음식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재료들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김밥집입니다. 네, 다음은 김밥의 한류를 꿈꾸고 있는 집입니다. 바로 리즈 김밥인데요. 수년 전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표는 창업의 꿈을 안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김밥이라고 하는데요. 김밥은 우리에게 외국인들의 햄버거와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런 김밥을 글로벌화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좋은 재료를 쓰고 메뉴 개발에 투자하다 보니 적자를 본 것은 물론이고 이 스태프과의 마찰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김밥의 생명은 맛이라고 이 대표는 아직도 요리에 관련된 책들을 쌓아놓고 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김밥도 튼튼해지는 로봇 김밥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김밥을 파는데 왜 그리 비위생적인 분식집이 많은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왜 로봇 김밥인가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게 돼서 메뉴판에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김밥집입니다. 그저 알찬 김밥 한 줄만을 먹어도 로봇처럼 튼튼해진다라는 매우 단순한 뜻이기도 한데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로봇김밥은 직판장을 찾고 대기업과 딜을 하는 등 발품을 팔아서 좋은 재료를 공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그런 김밥으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의외의 재료로 정말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킴팝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산업에 종사하던 대표가 오징어가 풍년이던 해에 이 싱싱한 오징어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김밥 재료로 넣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마침 요리를 전공하던 친구가 합세해서 개발해낸 메뉴가 바로 킴팝의 메뉴들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사과 김밥이나 다이어트 김밥, 어린이용 꼬마 김밥도 있는데요. 매장 벽면에 붙여놓은 참기름, 우리 장모님, 그리고 청양고추, 밀양, 새우 블랙 타이거, 필리핀 등 재료의 원산지 표기도 정말 재미나게 해놓은 그런 집인데요. 신뢰도 없고 맛도 있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곳의 프리미엄 김밥집을 다녀와 봤는데요. 어떤 곳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주식을 사랑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쯤은 또 알려드리고 가야 되겠죠? 네, 계속해서 건강 정보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잘못된 자세로 이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디스크용 의료 장비나 또 디스크 치료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 장비에 관련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 049180, 이 셀루메드인데요. 셀루메드는 인간의 골격과 외장을 이루는 뼈, 인대, 피부 등의 인체 조직의 대체 재료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인체 조직을 대체하는 재료는 환자 자신의 자가 조직, 그리고 기증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동종 조직, 다른 동물로부터 채취한 이종 조직, 무기물 등을 활용해서 조합해 만든 합성 재료로 구분이 됩니다. 동사는 동종 조직을 가공 또 처리하는 인체 조직으로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이 합성 재료 등을 활용한 인체 조직 대체 재료 또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골형성 단백질의 개발을 위해서 세포주 개발과 대량 생산 기술 개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채권자의 조기 상환 청구에 따라서 신부 인수권 부사체의 만기 전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만성피로 증후군은요, 이 스트레스에 있는데요. 바로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음식이 대표적으로 해물이 있는데요. 수산물과 관련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CJ 시푸드입니다. 종목 번호 011150입니다. CJ 시푸드는 1976년 3호 물산으로 설비돼서 3호 어묵 등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수산식품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2010년 CJ 시푸드로 사명을 변경하고 시자재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와 회사 신뢰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백화점과 할인점 유통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단체 급식 분야는 급식 전문 업체 등으로 확대되는 등 CJ그룹과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CJ 시푸드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경쟁사 대비 우수하고요. 이를 통해서 시장 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관련 스톡 셀루메드와 CJ 시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네, 일본의 한 감성 CF가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今日も走り続ける
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全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は。네, 우리는 수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이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그것이 바로 정답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